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자, 26년도 2월 달에 마지막 주 전략을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면 무난하게 간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을 해드렸고 계속 최근에 말을 해드리고 있죠. 자,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세력들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설 전까지,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상방의 배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6천까지 배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미리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 세력들은, 파생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늘 해지성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도 하락의 배팅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승 배팅하고 하락 배팅 비중을 어떻게 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최근에 상승의 배팅이 훨씬 많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해드렸고, 코스피 6천의 상승 배팅액이 가장 많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요일 증시 미국에서 좀 일이 좀 있었죠. 그렇죠? 관세 문제, 상호 관세,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위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 맞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에서는 상호 관세 환급을 받냐 안 받냐, 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저께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급하게 뉴스가 속보로 나왔었어요. 그거하고 오늘 나온 뉴스하고 조금 말들이 틀려요. 그거는 돌아가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왜? 트럼프는 상호 관세, 대법원에서 내 편을 안 들어주네? 그러면 글로벌 관세. 트럼프한테는 방법이 많거든. 글로벌 관세 10%인데 15%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품목 관세라는 게 있거든. 품목 관세는 법으로 법원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관세를 그렇게 한다는데 막을 수 없어요. 상호 관세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품목 관세는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올리겠다 하면은 그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트럼프가. 자, 블랙록. 도깨비밸류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도 20만원 다가오고, 그러면 조금 일찍 행동하는 사람들은 차익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하이닉스도 90만원을 계속 못 넘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0만원 다가오니까 일단은 20만원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한 번쯤 차익물이 나올 때 됐단 말이야. 그건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나 하이닉스 8만원에 샀는데 20만원에 팔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유료 회원님들한테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행동하라, 이제 오늘 영상 올려드릴 건데,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가족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가족 중에 삼성전자를 8만원대 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일단 들고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우리나라 지방선거 6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편하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도깨비밸류가 늘 말하잖아요. 강하게 올라가는 대형주는 절대 외봉을 만들고 떨어지는 않는다. 여기서 절대라는 표현했지만 100%는 아닙니다. 늘 99%, 1%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해드리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자, 외봉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더라도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늘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준다는 얘기예요. 나 거기서 못 팔았는데 행동할 시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5일선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됩니다. 너무 일찌감치 앞서서 걱정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5일선 종가 기준으로 벗어나면 절반 줄였다가 5일선 올랐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블랙록이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계속 못 넘어갔잖아. 2주 넘게 못 넘어갔잖아. 근데 무슨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까,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
삼성전자는 20만 원 코앞에 다가왔지. 하이닉스는 90만 원 못 넘어가고 있지. 근데 하이닉스 호재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커넥션이 있었구나. 커넥션. 무슨 커넥션이냐? 야, 좋은 뉴스 좀 내보내봐. 한번 90만 원 뚫고 가게. 그런 커넥션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그런 뉴스 나와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잘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후에 점프를 또 했죠. 자, 하이닉스 이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20날 보자고요. 뭐 스타트는 별로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10시 넘어서 갑자기 올라갔죠. 이때가 뭐가 뉴스가 나왔냐. 블랙록이라는 세계 3대 운용사가 있는데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지분 5%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했죠. 근데 갑자기 또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 또 뭔 뉴스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뭐뭐 경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블랙록이 지금 90만 원 가까이에 있는 가격대인데도 추가 매입을 5% 더 했다고 나왔어요. 그건 오보거든. 오보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오보든 뭐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 오보 내보는 거 갖고 뭐라고는 하지 말자고요. 자, 그 블랙록의 지분 5% 진실은요. 지금까지 조금씩 매입한 거가 지분 5%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뭐 경제뉴스 어떤 전문가가 지분 5%를 또 아나운서는 흥분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여기서도 지분 5%를 추가 매입합니까? 그런 뉴스를 막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쫙 올라갔어. 응? 그들이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날 금요일날 5%를 추가 매입한 게 아니라 지분 5% 넘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런 날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 하필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 계속 여기를 못 넘어갔잖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뭔가 포인트 있는 모멘텀을 던져줘야 올라갈 수 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러죠. 술 한 잔 딱 먹으면서 뭐 하나 던져줘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어찌됐든 그런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블랙록이 삼성전자 지분 5% 넘은 것은 하이닉스보다 먼저 넘어섰습니다. 지금 26년도니까 26년도에 추가 매입을 하면서 5%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하나하나 뉴스를 보자고요. 자, 오늘 도깨비밸류가 던져줄 포인트의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어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민당,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금 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한테 상호 관세 낸 것을 환급받아 줄 수 있는지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트럼프는 그러면 그게 위법이면 품목 관세로 때리겠다.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도 올린다고 나왔고 여기서 품목 관세라는 게 또 있어요. 글로벌 관세 포괄적인 거고 품목 관세는 또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는 반도체. 이거는 세금을 미국 정부에서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건 대법원에서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복잡해진 상태가 됐는데 2월 마지막 주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민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날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난 거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뭐 다들 지난 거니까. 자, 1 자민당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과거 징수된 관세가 환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하고 뭐뭐 투자한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도 조선 관련해서 뭐뭐 투자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재검토 들어간다 뉴스 나오면 우리나라 조선주 지금까지 트럼프 때문에 올라온 거 급락 나올 확률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돼. 일본도 일단 그거는 재검토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 자민당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집권당이니까 여기 자민당이 상호관세 환급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낸 거, 과거에 낸 거, 최근 1년 동안 상호관세 낸 거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말을 맞춰서 이런저런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우리가 얼마 투자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게. 자, 여기 뉴스 기사에 환급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환급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 그렇죠? 자, 위법 판결, 관세 위법 판결, 징수금액 환급 가능성.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 가능성 쓴 기자들이 알겠어요. 그냥 대충 쓰는 거겠지. 그렇죠? 자,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제정된 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뭐냐? 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가운데 6대3으로 판결을 내렸다. 자, 이 같은 판결의 관세 부과로 이미 거둔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는 뉴스고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올린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관세청이라고 뉴스를 쳐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이건 토요일 거예요. 어제 거. 자,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자, 뉴스 제목만 보면 야, 환급 무조건 되는구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안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절차를 따르라. 뭐 그런 뉴스잖아. 그런데 22일 거를 볼게요. 22일 거. 좀 미국서 트럼프가 또 SNS에 글을 올리니까 야, 니네 그래 좋아. 글로벌 관세 올릴 거야. 그런 게 나오니까. 자, 청구 기한 개별 안내하기로. 이 개별이 나온다는 거는 좀 또 이거거든. 좀 조심스럽게 간다는 얘기거든. 조심스럽게. 포괄적으로 모든 수출 업체한테 날린다기보다도 개별 안내하기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약간 바뀌었단 말이야. 자,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 인상, 즉시 효력, 허용된 최대치 15%까지 올려. 자, 허용된 최대치가 15%인가 봅니다.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겁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15%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겁니다.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님 다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증시에서 대응을 할까.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2일 전,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온 거죠. 자, 5% 확보. 이거잖아. 5% 추가 매입한 게 아니거든. 5% 확보. 그 전에 3%까지 있었다면 최근에 2%를 조금씩 사면서 늘렸다. 대략 2% 갖고 있으면 3%를 늘린 거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증권 뉴스에서는 요즘 증권 뉴스 아나운서 앵커들, 전문가들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죠. 그렇죠?
자, 블랙록이 지분 5%를 추가 매입하면서 말이 틀린 거거든. 추가 매입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5%를 추가 매입했다 그래서 5%를. 그럼 기존에 3% 있었으면 8%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더 치고 나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뉴스 들으면 더 흥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거가 뭐 틀리게 말을 했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 봅시다. 자, 제가 일주일 전부터 코스피 6000까지 세력들은 배팅해 놓고 있다. 언제 물량까지? 3월 둘째 주 옵션 만기 물량. 그거를 지수 6000에 배팅해 놓고. 그런데 자, 지수 6000을 앞을 두고 삼성전자는 20만 원 앞에 와서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었고 하이닉스는 90만 원을 못 넘어가고 계속 2주 연속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뭔가 도깨밸류가 금요일 아침에 이야기해드린 거가 이런 자리에서 지수는 6천까지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갑니다. 무슨 방법을 쓰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런데 종목들이 금요일 날에도 하락 종목이 많았잖아. 그렇죠? 코스피 2.3%나 올랐지만은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도 지수는 쫙 올라가고. 그런데 종목들이 하락 종목이 많았단 말이야. 왜? 야, 6천 가면 한 번쯤은 또 쉬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리감치 차익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나왔어요. 코스닥도 전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갔고. 그런데 쉬어가더라도 적당히 쉬어가면 되는데 하락 종목이 무수하게 많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를 금요일날 미리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세력들도 블랙록이 지분 5%,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얘네들은 다 미국 회사들인데 대한민국에서 파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많이 하겠단 말이에요. 야, 지수 6천에 이게 선물지수로 치면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선물지수 이야기하면 또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 이게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877에 있잖아. 이게 야간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877 곱하기 6.80, 요즘에 6.80 정도 하면 됩니다. 5,960이에요. 그럼 6,000이잖아. 벌써 6,00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880 정도가 선물 지수로 880 정도가 코스피 지수 6,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러면 거기에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띄워서 야,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못 가냐? 삼성전자도 20만원 코앞에서 약간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뭔가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내가 블랙록 팀장이야. 대한민국에 와 있는 블랙록 한국지사 팀장이야. 야, 우리 저기 이번 3월 만기까지 어디까지 투자해놨냐? 6천까지 해놨습니다. 거기 얼마 투자해놨냐? 2천억 투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다른 종목 떨어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면 요즘에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 그렇지? 야, 삼성전자 지분 5% 넘어간 거는 뭐 전문가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 지분 지금 몇 프로냐? 4.8%입니다. 그럼 0.2% 더 사갖고 빨리 공시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응? 돈은 이 파생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하이닉스가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쭉 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야간 증시에서 6천 코앞에 벌써 왔어요. 도깨밸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말했잖아요. 6천은 금방 간다. 그런데 6천에 다 왔어. 그런데 종목들이 문제잖아.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다른 종목들.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고로 지난 금요일까지 세력들이 상승 6천,
하이닉스가 쭉 치고 가면서 6천 위로 6,200까지도 보는 자금이 또 투입됐어요. 다시 한번 말을 해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코스피 6천에 많은 금액이 투자됐는데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쭉 치고 가니까 금요일날 6,200까지 배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하락의 배팅은 어디에 있느냐? 하락의 배팅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을 해드렸죠. 4배 이상 상승의 배팅 금액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락의 배팅은 굳이 안 봐야 됩니다. 하락이 내려와도 저 밑으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지금 5,800에 있죠. 그러면 5,500, 5,600 그런 자리에 막 투자되어 있어요. 하락 배팅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이 관세 문제로 글로벌 관세 문제로 월요일날 당장의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배팅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제가 또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요일 만기까지는 세력들은 자 옵션 만기는 주중에 월요일 만기 있고 목요일 만기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주중에는. 그리고 월 옵션 만기가 있고 월 옵션은 둘째 주 목요일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옵션 만기 당장이 내일이 월요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야간 증시에서 6천 코앞까지 오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미국에서도 증시가 왜 올랐어요? 미국 증시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 위법이다 판결이 나오면서 상호관세 위법이면은 관세가 위법이면은 수입하는 사람도 좋은 거고 수출하는 사람도 좋은 거잖아. 세금이 덜 물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상호관세가 올라가면서 생필품이라든지 등등 그런 걸 비싸게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위법이라 됐으니 당연히 좋겠지. 그렇죠? 우리나라 야간 증시는 나스닥이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면. 그래서 쭉 올라갔습니다. 야간 선물은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호가에 3개, 2개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3개, 2개. 그거는 조금만 올라가다 쭉 올라가. 자, 그런데 트럼프가 또 글로벌 관세 이야기를 치고 나오니까 우리 증시가 월요일날 갭상승 크게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쭉 내려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투자자들 예치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00억 이상, 100조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급락이 나와도 또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당장의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 이야기한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야간 증시에서 2%나 올랐으면 갭상승이 크겠죠. 그러면 6천 코앞에 왔는데 도깨밸류가 지난주부터 추석 전부터 늘 말했죠. 최근에 너무 오른 종목은 신규 매수는 부담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손발이 빠른 사람들은 신규 매수해도 치고 빠지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도깨밸류가 늘 말한 거죠. 우리 회원님들도 지난주 추석이 아니고 설 명절 끝나고부터 전략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게 하이닉스 차트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차트의 종목을 한 종목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딱 던져줬어요. 그런데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얘는 사놓고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몇십 프로 쫙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란 얘기지. 그런 종목을 골라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말해드렸잖아.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다. 그런데 조금씩 이런 종목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 중엔 조금씩 팔아서 분할로 가는 거지. 분할로. 그런 방법도 있다. 나 여유자금 있어요. 그럼 팔지 않고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자, LG전자 차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거꾸로 놓은 겁니다. LG전자 차트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자, 얼마 전부터 이때부터 LG전자가 푹 치고 나왔죠. 그렇죠?
자, 이것은 세력들이, 대한민국 기관들의 세력들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 전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늘 선수들은 늘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퓨처증권사요. 김 팀장,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이 지금 우리가 몇 프로나 투자금이 들어가 있지? 지금 65%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15% 줄여갖고 뭐뭐 사자. 아직 덜 오른 대형주 괜찮은 거, 비전 있는 거 뭐가 있느냐? LG전자 있습니다. 걔도 사. 쭉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치고 갔을 때 LG전자 말고도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돈이 옮겨간단 말이야.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꼭 LG전자가 아니어도. 지금 보니까 LG전자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미래적인 거지, 미래적인 거. 미래적인 거.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부채질 하는 거거든, 부채질. 부채질 하는 거거든. 21년도에 18만원까지 갔었네? 21년도에. 예. 거기까지 가기를 기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꼭 간다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요 최근에 또 좋죠. 그렇죠? 이게 주봉이고, 자, 1번 보시면 조정 좀 많이 받았죠. 치고 가고 치고 가고. 이때마다 뭔 뉴스가 나온 겁니까? 트럼프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 하나오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자민단도 상호 관세 낸 거 우리 환급 받아야 된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떻게 미국하고 비즈니스 해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는 취소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관세 때문에 상호 관세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뭐 대한민국 조선 뭐 투자한 거 뭐 우리 발 빼겠다 그러면 얘는 쭉 빠진다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조선주에 투자하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도깨밸류가 늘 말하는 거. 우리 회원님들도 참 많이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 태광이라는 종목도 제가 만 얼마 때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해 드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심한 조정도 받았지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야. 응?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얘네들도 쭉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뉴스는 안 나와야겠죠. 응? 자, 그래서 도깨밸류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흔들리면은 한 방에 훅 들어가지 않아도 만약에 조정을 깊게 받는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깊게 받는다. 그러면은 살살살 진입을 못 해본 분들은 조금씩 한번 신경 써서 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조선업들. 태감만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업. 뭐 하나오션도 있고 미포조선도 있고 HD 미포조선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회원님들 또는 단품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 종목에 많이 있어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주라고 제가 말을 해드리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도 좀 빠졌죠. 그러나 이건 매수 기회라고 말을 해드렸고 7만원대에서 단품으로 들어간 분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단품으로 7만원 밑에서 들어간 분들 많아요. 우리 멤버십 방에도 대한조선 제가 설 연휴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추천이란 단어 나세요. 매수 힌트를 드렸어. 얼마에 매수하라? 73,000원 아래서는 매수하라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매수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간 거 보세요. 설 연휴 끝나고. 그렇죠? 네.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뭐 조선업도 뭐 어떻게 나쁜 소식 나오면 얘네들 쭉 빠진다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태광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쭉 빠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면 안 돼. 절대적으로 일본도 바라지 않고 우리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대한조선 수급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다음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죠.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말해야겠지. 이번 주 쭉쭉쭉 하기를 바라겠습니다.